자, 오늘은 4월 8일 4주차 내용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교재 54페이지 보면은 연습 문제 5번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항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류 I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I의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은 항상 모든 이 회로에서는 합성 저항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합성 저항부터 구하려면은 먼저 자, 지금 1옴 직렬이죠. 그래서 여기는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쫙 잘라서 보면요, 2옴이고, 자, 오른쪽 2옴과 여기에 있는 2옴은 또 무슨 연결이냐? 병렬이죠. 그래서 같은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합곱에 의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1옴이 되고요. 또 여기에 1옴하고 여기 1옴은 또 뭡니까? 직렬이죠. 직렬 접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자르면 2옴이고요. 여기 또 자르면 1옴이고, 여기까지 2옴, 여기까지 1옴, 여기에 2옴, 여기에 1옴. 자, 여기까지 보면은 또 2옴이고요. 여기까지 자르면 1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또 2옴이 되죠. 따라서 전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최종적인 합성 저항은 몇 옴이냐? 2옴이 되는 거죠. 이 2옴이 최종 합성 저항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I는 RT분의 V. 따라서 RT가 2분의 16이 돼서요, 8A 됩니다. 자, 여기 8A가 흘러가다가 여기와 이쪽으로 갈라져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8A가 전류가 들어오죠. 8A가 열에 들어오고 밑으로 2옴 있고 이런 쪽으로 전부 2옴이죠. 그러면 8A가 오면은 이쪽으로 4A, 이쪽으로 4A 흐르겠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4A, 그럼 여기는 2A, 여기는 1A, 여기는 0.5A, 여기는 0.25A 되겠죠. 그래서 0.25A가 되더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자, 한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여기 8번에 보면은 8번에 연서 문제 8번에 L이 30 mH이고 I가 2일 때 WL을 구하라. 그러니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이 말이죠. (2분의 1) L I 제곱 그대로 쓰면은 L은 30 곱하기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를 약분하면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보면은 13번인데요 13번에 보면은 그림을 보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지우고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12V고요 여기에 3ohm입니다. 3ohm. 자 이와 같이 여기 전화번입니다. 전화번 회로인데 뭐로 바꿔라? 전류원으로 바꿔봐라. 전류원으로 바꿔봐라 이 말인데요. 자 전화번에서 전류원으로 바꾸려면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원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전류가 위에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네. 이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에 3ohm이 들어가고요. 전류권 R는 3분의 12 따라서 여기는 4A. 그 다음에 여기에 양쪽 단자 이렇게 바꾸면은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압은 그림이 전류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장까지 좀 필요한 문제를 다 풀었고요. 이제는 제 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3장에
13페이지에 여러분 필기는 13페이지고요. 여러분 교재는 5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보면은 제 3장이 있습니다. 제 3장 정연파 교류와 페이지. 자, 정연파 교류와 페이지인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제 3장부터는 전기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회로는 전기공학에서 또 전기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했고요. 회로를 모르면 전기기기든 자기학이든 기타 등등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쉽게 또 포기하지 말고 현재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착실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계산기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이 잘 안 됩니다. 산업기사 시험을 치러 가서도 필요한 것이 계산기고요. 수업 시간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꼭 필요한 것이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낼게요. 자, 요 계산기인데 요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카시오 제품에다가 여기는 FX570ES 플러스입니다. FX570 ES 플러스입니다. ES S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는 꼭 하나를 장만을 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반드시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걸 알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에 보면은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자, 벡터에 표시가 있고요. 제목이. 자, 이 벡터라는 것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그래서 이걸 벡터라 그러고요. 이것과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크기만 딸랑 갖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그래서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라 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요 시작점이고 이렇게 나타낸다면 여기가 스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요 세타가 방향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에 해당하는가? 길이에 해당하는 요 값이 뭐냐? 여기가
크기니까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크기가 된다. 그래서 요거 벡터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의 계산이 있습니다. 벡터의 계산. 3.2에 자, 벡터의 계산인데요. 요 두 벡터를 이 책에서는 벡터의 합과 차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다. 자, 요런 벡터가 있고요. 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벡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요 벡터를 자, 이게 바로 변환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 보고 또 이렇게 보고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봅시다. 같네. 조금. 참. 자,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요 벡터를 A1이라 하고 A2라 합시다.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면은 A1 플러스 A2인데요. 이것은 A2를 A1 자, 요거를 그대로 자, 복사를 하나 하세요. 요거를 요쪽에 들고 가도 됩니다. 요거를 요쪽에 들고 가서요. 색깔이 이렇게 자, 이렇게 들고 갔죠. 요거를 이렇게 들고 가서 연결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요 시작점에서 선을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작점에서 꺼주면요. 이렇게 꺼줄 수가 있겠죠. 여기 뭐냐? A1 플러스 A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2 이렇게 되고요. 수평으로 A2를 위쪽으로 A1 끝단으로 이동을 시켜서 처음 시작점과 처음 마지막 끝점을 서로 연결시켜 주면은 합이 됩니다. A 플러스 B가 되고요. 만일에 A1 마이너스 A2다 했을 때 그때 벡터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A1 마이너스 A2 벡터를 그리라 하면은 A1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A2 자, 벡터에서 요 마이너스는요. 벡터에서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반대 방향. 따라서 A2의 반대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A1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럼 요 A1이다. 그죠? A1 이쪽으로 가져왔다 합시다. 이건 A1이고요. 그 다음에 A2입니다. A-A2. 마이너스 A2니까 요쪽으로 오겠죠? 정반대. 자, 여기서는 요것도 마찬가지 변환을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2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를 또 합해 줍니다. 두 개를 합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복사를 하나 해봅시다. 복사. 그러면 여기 붙여주고 요 끝점에다가 다시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붙였을 때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처음 시작점 여기죠. 여기서 요 점을 연결한 선이 요 선이 A1 A2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나타낼 때는 먼저 A 플러스 A2 같으면은 처음 시작점이 요 1번 점이고요. 또 A1을 지나서 여기 A1의 끝점에 또 A2의 시작점으로 연결해서 여기가 2번, 3번. 그래서 전체 경로가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전체 시작점에서 전체 끝점인 3을 이은 선이 되면은 이것은 벡터의 the same 합성이 되는 거고요. 밑에 것은 A-A2는 자 A 그대로 쓰고요. -A2를 썼습니다. 그리고 -A2를 수평 이동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건 3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1번에서 시작해 갖고요 3번으로 가서 처음부터 처음 시작점의 빨간 점에서 시작된 거를 3번하고 이은 요선이 A-A2가 된다. 그래서 벡터의 합과 차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3.3의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라는 것은 자,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복소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A equal A 플러스 J, B. 자, 이렇게 썼을 때에 복소수는 자, A와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 실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B가 나오죠. B가 뭐냐? 이거를 허수부라고 부른다. 허수부.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 것을 바로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소수란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것이 하나 보이죠? 조금 생소한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 J가 있습니다. J. 자, J라는 것이 나오는데 J라고 책에서는 또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은 J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혹은 계산기에 사용할 때는 I로 씁니다. 계산기에는 계산기에 I로 나타내고요. 이 J나 I나 이 J 혹은 J나 I나 무엇을 말하느냐? 요거는 허수단위라고 부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허수단위라고 한다. J를 허수단위라고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복소수의 표현법. 복소수의 표현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거 이해를 못하면 뒤에 또 앞으로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또 일평생 정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산업기사 실 때 또 무엇을 하든 전기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복소수의 표현 방법에는 첫 번째, 직교 좌표형이 있다. 직교 좌표형이라고도 하고요. 직각 좌표형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소수의 표현법에는 자, 여기에 직각 좌표를 하나 그립니다. 직각 좌표를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서 자, 요 가로축에 세로축에 하나 그리고요. 가로축에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축을 실수축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축을 허수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직교좌표 형태에서는 복소수의 형태에서는 가로축은 실수축이고요. 세로축은 허수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실수축은 요건 X축이 될 것이고 허수축은 Y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까지만 이 Y축이라 표현하고 X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직각좌표형에서 가령 요 점이 A다. 3,4가 있다. 자, 이 말은 자, 여기서 선을 그어 보면요. 수직으로 쭉 내려 보겠습니다. 실수축으로 이렇게 내려고요. 원점에서 요점까지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껐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나오고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축으로 3이 될 것이고 허수축으로 플러스 허수축으로 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요 빗면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자, 상식적으로 5가 됩니다. 3대 4대 5. 그러면 자, 직각좌표로 복소수를 나타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표현법은 A는 3 플러스 J4입니다. 3 플러스 J4가 되고요. 자, 표현법은 A는 3 플러스 J4가 되고요. 두 번째, 자, 벡터는 복소수를 여기서는 직각좌표로 나타낼 때는 3 플러스 J4인데 자, 요거 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따라서 5가 되죠. 그래서 직각좌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데 요때 방향은 여기 방향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너무 두껍네. 다시요. 정도로 할게요. 자,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나타내고요. 사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라 하면은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자, 여기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가 돼서요. 이 각도가 53.13 대략 53.1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는 5가 되고요. 방향은 53.13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따져줄 때, 자, 방향을 따져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플러스 실수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일 때는, 자, 여기서 시계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플러스 실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일 때는 플러스 세타가 된다. 위상이. 방향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위상이라고도 합니다. 방향, 위상. 그래서 각도가 위로 부러지면은 플러스 세타가 되고요. 밑으로 부러지면은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벡터가 있다. 자, 어떤 벡터가 있다 했을 때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축, 실축, 세로축, 호수입니다. 여기 어떤 벡터가 있다. A가 A2가 있다 합시다. A2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하나, 둘, 대략 하나, 둘, 셋 이래 되고요. 4칸이니까 대략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쭉 껐습니다. 원점에서 이 벡터를 끄면요. 자, 여기서 원점에서 껐기 때문에 원점에서 이렇게 꺼요. 그러면 요거를 나타낼 때는 그때 A2는 3-J4가 되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벡터 2의 크기는 이 크기입니다. 크기는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크기는 똑같습니다. 절대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5. 세 번째, 세타는 아크 탄젠트
자, 3분의 마이너스 4란 것은 실수부 분의 허수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3.13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부러졌을 때는 여기 플러스고요. 플러스 부호고, 마이너스 아랫부분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죠. 그러니까 밑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고요. 위로 벌어지면은 위상이 플러스가 된다. 뭐를 기준으로? 플러스 실수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크기와 위상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각좌표가 아주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교재에는 삼각 함수가 있는데 극좌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극좌표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극좌표형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극좌표형은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는 각도를 표시하는 표시하고 방향 혹은 각도 혹은 위상.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방금 직각좌표는 A는 3 플러스 J4라고 표현했죠. 이걸 극좌표로 나타내면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요 앞에 요 3 플러스 J4의 크기는 5였죠. 각도가 얼마였습니까? 53.13도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예요. 여기 A는 3 플러스 J4 요 직각좌표를 극좌표로 바꿔라 한다면 형태는 양식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크기, 방향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표시가 있죠. 각도 표시가 있습니다. 각도 표시를 해주고요. 이런 형식을 그대로 따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계산기에서는 이것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계산기에서는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니까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바로 이렇게 동작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없다. 그것은 계산기 사용법, 그러니까 직각좌표형에서 극좌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계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거기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 함수형이 있습니다. 삼각 함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A는 A 절대치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A는 3 플러스 J4. 이것은 크기가 5고 각도가 53.1도였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자, 가령 여기 직각이라 보고요. 직각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가 5죠. 3대 4대 5.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여기 세타였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5분의 3이 되고요.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요 위에 주어진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5가 되죠.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3 플러스 J 5분의 4가 되죠. 결국 계산을 하면은 3 플러스 J4가 되더라. 따라서 삼각함수형을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무슨 형태가 되느냐? 직각좌표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는 전부 다 같은 거다. 그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수 함수형이 있다. 지수 함수형이 있는데요. 지수 함수형은 이렇게 나타낸다. 이 절대치에다가 2의 j 세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a가 3 플러스 j 4 요거는 직각좌표고요. 극좌표는 5의 53.13이었고요. 또 삼각함수로는 이렇게도 나타내죠. 5 곱하기 코사인 53.13도 플러스 j 사인 53.13도 이렇게도 쓰고요. 여기서 지수 함수로 바꿔버리면 5에다가 2의 j 53.13도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지수 함수형은 뭐 더 이상 풀어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풀어서 설명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 복소수로 표현하는 법은 총 4가지가 있다 그랬다. 결국에는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요 4가지가 전부 다 표현되는 것은 달라도 의미는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 아시겠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예를 들어서 A가요. 실수부가 루트 3, 허수부가 Z1입니다. 자, 이것을 삼각함수형으로 표현하라. 자, 이것을 삼각함수형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삼각함수는 자 어떤 것이다? A에다가 A의 절대치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입니다. 뭐만 알면 되느냐? 뭐만 알면 되느냐? 자, 이게 뭡니까? 크기죠. 크기라는 것은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얼마 됩니까? 4가 되어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자 아크 탄젠트입니다. 아크 탄젠트에 마이너스 1을 붙이는 거고요. 자 실수 부분의 허수부입니다. 자 계산은 누가 한다? 계산기가 한다. 아크 탄젠트 자 3 루트 3분의 1이죠. 자 요거는 몇 도?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정리를 하면은 A는 크기가 2고요.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이 30도 대신에 뭐라고 나타냈느냐면은 30도 자 6분의 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파이를 뭐라고 하냐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단위입니다. 파이 라디안은 각도로 나타내면 180도예요. 따라서 여기서 6분의 파이가 되면은 파이가 180이네요. 180 나누기 6이 되면 30도가 되겠죠. 그죠? 180 나누기 6 하면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갖고 설명할게요. 어떤 복소수가 있다. 4 플러스 J3. 자, 이거를 극좌표형으로 바꿔라. 자, 극좌표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극좌표형이 뭐였습니까? 크기와 방향입니다. 그러면 크기 자체는 얼마입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36.9도가 나옵니다. 36.9도. 따라서 4 플러스 J3은 5에 36.9도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자, A가 있고요. 4에 2의 J 45다. 자, 이것을 직교좌표형으로 나타내라. 자, 직교좌표형으로 나타내라라고 했고요. 그러면 직교좌표형은 삼각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삼각함수는 A에다가 코사인 세타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크기가 요 4가 크기죠. 45가 뭡니까? 각도죠. 위상. 그래서 위상 크기. 따라서 여기에서 이 벡터는 이 복소수로 나타내면 직각좌표형으로 나타내면 삼각함수는 먼저 우선 코사인 45도 플러스 J 사인 45도죠. 자, 여러분 상식선에서
코사인 45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 보면은 2분의 루트 2 합시다. 45는 2분의 루트 2 j 2분의 루트 2 따라서 여기 2가 되고요. 합분이 된다. 2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j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래서 뭐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3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소수 연산에서 복소수 표현법 4가지 직각좌표, 극좌표,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 4가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